이번 장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및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이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이자에게, 동순이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이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사망 시 18세 미만의 자, 배우자, 부모가 있을 경우 선순이자인 18세 미만의 자와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연금을 수급받던 중 18세 미만의 자가 건강하게 자라 18세에 도달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면 그 상실된 지분에 대한 권리만큼 동순이자인 배우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며 배우자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할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므로 차순이인 부모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상실 사유 및 그 증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망한 때, 그리고 재혼한 때, 그리고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그러니까 입양 같은 경우를 말하겠죠. 그리고 장애 상태에 있지한 자녀가 건강히 자라서 18세에 도달한 때, 그리고 장애 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장애 상태가 해소될 때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대한 증명은 사망이나 재혼이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18세에 도달한 때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번째로 장애 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장애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 및 증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그 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때에 다음의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자가 되어 3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 기타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는 본인이 공단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장애 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외인 경우, 특이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로 들자면 유족연금을 잘 수급하고 계시는 노안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경우, 행방불명이 되어서 생사 여부 확인도 안 되고 행방불명이니 도무지 연락할 방법도 없는 경우, 이렇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 중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 절차는 그 권리가 동순이자에게, 동순이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이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며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때 공단의 유족연금 수급자 행방불명의 확인은 청구자, 즉 유족연금 승계 이전자가 제출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서류 확인을 통해 이전 처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유족연금 승계 이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승계 이전 절차. 유족연금 승계 이전 절차는 유족연금 청구 절차와 동일하게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가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족연금 승계 이전 구비 서류는 첫 번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 두 번째,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사망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방불명자의 경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십니다. 유족 대표자 선정서와 이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제출돼야 되겠죠. 네 번째,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하셔서 공단에 청구하시면 유족연금 승계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로써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사례별 유족급여 지급액 산정,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족급여 총괄 문제 풀이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보기 중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1번 18세 미만의 자, 2번 공무원 연금법상 장애 등급 7등급에 해당되는 28세에 출가한 자녀, 3번 장애 상태가 공무원 연금법상 8등급에 해당되는 18세 이상의 손자녀, 4번 공무원 재직 중 입양한 부모, 5번 재직 중 이혼한 배우자, 6번 장애 상태가 공무원 연금법상 2등급에 해당되나 그의 건강한 부가 있는 손자녀. 이 경우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3번인 장애 상태가 8등급에 해당되는 18세 이상의 손자녀. 저희가 자녀, 손자녀의 경우는 1에서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18세가 넘는 경우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하고 5번, 재직 중 이혼한 배우자. 배우자의 조건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므로 재직 중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리고 6번, 손자녀의 경우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1등급에서 7등급에 해당될 경우 인정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3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유족 대상자를 보면요. 1번 예시 18세 미만의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부, 모 이렇게 네 분이 있어요. 이 경우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순위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배우자가 18세 미만의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되어 별도 대표자 선정 없이 배우자가 대표로 다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예시는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녀, 부, 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유족급여 청구는 어느 사람이 될까요? 이 경우는 부와 모, 배우자가 됩니다. 부, 모,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권자가 되며 이 경우 대표자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은 유족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누어 지분별로 지급이 되며 대표자 선정을 할 경우 대표자에게 유족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여기서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녀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죠. 다음 3번,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을 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및 금액을 계산하시오. 조건은 2010년도 1월 신규 임용 공무원이고요. 퇴직연금은 100만원, 퇴직연금 일시금은 1억 원입니다. 유족으로서는 모와 배우자 2인이 존재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재직 중 사망이기 때문에 유족연금하고 유족유연금 부가금이 지급이 되죠. 유족연금의 경우는 사망 당시, 공무원 사망 당시 퇴직연금의 60%이므로 60만 원이 되는 거고 이 60만 원에 대해서 모와 배우자가 각각 3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부가금은 퇴직연금 일시금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500만 원으로 각각 지분에 따라서 1,250만 원, 모 1,250만 원, 배우자 1,250만 원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조건에 2010년도 1월 신규 임용자로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도 1월 1일 개정 시 유족급여 지급 비율이 퇴직 장애연금의 70%에서 60%로 하향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2010년 이전 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증인 자에 대한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장애 퇴직연금월액의 70%로 지급되며 2010년도 1월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과거 재직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 퇴직연금월액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2010년 1월 이후 신규 임용자만 퇴직장애연금월액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며 그 외의 대상자는 퇴직장애연금월액의 70%가 유족급여로 지급됩니다. 4번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번 사망한 때, 2번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3번 18세 미만의 자가 건강하게 자라 18세에 도달한 경우, 4번 장애 자녀의 장애 상태가 호전되어 당초 장애 등급 3등급에서 장애 6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4번이죠. 가끔 민원 전화가 오는데요. 아드님께서 장애 등급 1등급일 때는 연금이 얼마고 4등급일 때는 연금이 얼마냐는 문의 전화가 오는데, 저희가 장애 자녀의 그 장애 등급은 유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나 7등급이나 7등급 이내에 들면 유족이 되는 거고, 7등급을 벗어나면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의 유족이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번에 장애 상태가 상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실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8등급으로 변경될 경우는 상실의 사유에 해당되겠죠. 이로써 유족급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강의를 들으실 때 무척 쑥스러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부족하나마 저의 강의가 유족급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딱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족급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